그게 바로 우리에게 과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궤도의 가학 속으로. 너무 신기한데요? 청신경이 약간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와 마이크 안 당겼을 것 같은데 이거 역대급 모르겠어요. 오프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따 엔딩 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엔딩도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네 고난의 저희 길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소프라노 박혜상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박혜상이고요. 외국에서는 헤라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서울예술고등학교 음악과 성악 전공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으로 졸업하시고 줄리아드 스쿨 음대 석사 최고 연주자 과정 그리고 장학금을 전액을 받으셨다고. 맞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오페랄리아 국제 콩쿨 여자 부문 2위,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2위, 관객상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 성악 부문 5위, 2020년 아시아 소프라노 최초로 1898년에 세워진 독일의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질문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질문들 받았는데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질문이 10개 정도 되거든요. 사실 3개 정도를 하고서 요걸로 2시간이 끝날 수 있겠다. 3개 정도를 좀 짧게 또 한번 준비를 해보고 그 나머지 4개 질문은 혹시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노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슴을 울리는 노래와 잘 부르는 노래 요거에 대한 걸 궁금해하셨어요. 요건 한번 어떤 질문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아니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을 하긴 하잖아요. 영혼을 갈아서 뭘 했다, 영혼을 갈아서 뭘 했다. 근데 저 진짜 모든 공연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진심으로 제 수명이 깎이는 느낌이에요. 수명을 깎고 영혼을 갈아서. 그래서 그 노래를 사람들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고 음악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올까라는 게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찾고 싶어요.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럼 노래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혜상님 보시기에 이분은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테크닉이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뭐 마리아 칼라스나 미렐라 프렌이나 뭐 루치아노 파바로티나 플라시도 도밍고 뭐 호세 카레라스 다 너무 막 너무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선드라 레노프스키도 너무너무 멋지고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파바로티 말고 아무도 몰라서 제가 다행이에요. 저도 한 분 알아서 지금 되게 안심했어. 야 파바로티 내가 아는 분이 나왔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노래 잘하시는 분은 이제 꼽자면 뭐 너무 많이 계시지만 지금 떠오르는 분은 박정현, 김범수 둘 중에 누가 더 잘하는 분입니까? 각자 색깔이 너무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래도 둘 중에 한 분을 좀 더 잘한다 고른다면? 저는 박정현. 네. 박혜상님께서 김범수는 노래 잘 못한다. 이렇게 갈까봐 제가 오늘 입을 정말 멋있는 분이시죠. 장난입니다. 알죠. 근데 진짜 영혼을 갈아서 노래를 부른다. 어떤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사실 과학에서 영혼이라는 건 없어가지고 영혼은 사실 과학적인 존재는 아니긴 해요. 그러면 뭘 갈아 넣은 건가? 그런 얘기를 좀 잠깐만요. 이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의 영혼은 없어요. 오호. 오늘의 전체적인 맥락은 일단 정리를 하면은 우리 혜상님 실력보단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근데 일단 영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뭘 갈아 넣은 것인가? 요렇게 좀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영혼이 없다고요? 저는 영혼 이미 영혼이 없다 해서 지금 충격을 너무 받으셔가지고 영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소울은 뭐고 스피릿은 뭐예요? 그러니까 소울과 스피릿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학적인 존재는 아닌 거예요. 전 이게 전부였는데 진짜? 그게 없어졌네요. 오늘 큰일 났네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과학적인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직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걸 수도 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겠다. 그 외의 건 사실 우리가 말하기 좀 어려운 거죠.
엄밀히 말하면 모른다. 이게 맞지만 아는 데까지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잘 부르는 노래는 그럼 어떤 거예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잘 부르는 노래는 제 생각에는 몸이 저절로 어디에 리칭 아웃을 해야 되는지 그 스페이스나 공간적인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도리 있게 잘 가는 음악? 정확하게 가야 될 곳으로 딱 가고 빠질 네. 때 빠지고. 네, 그게 근데 되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들려야 되고 제가 최근에 모차르트 공연을 하고 왔는데요. 네네네.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제가 잘한다라고 노래를 막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 되게 좋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걸 딱 불렀을 때 공기가 제 입술에 닿아서 키스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입술이나 아니면 내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이 굉장히 릴렉세이션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횡격막의 소리가 저절로 탁 안착이 되면서 제가 막 애쓰지 않아도 에어가 주는 키스를 그냥 되게 받는 느낌? 그래서 그냥 되게 자유롭고 아름다워 되게 성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때 노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막 계획을 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을 잘 건드릴 줄 아는 음악? 근데 그거는 저는 테크닉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연결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되게 멋있는 표현이네요. 공기가 키스를 한다. 되게 아름다운 거죠. 고개 사랑을 하는 약간 거죠. 고개 돌리고 있으면 약간 볼뽀뽀로 갈 수도 있고. 지금 농담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게 엄밀히 보면은 어떤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훈련을 통해 그 경지까지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근데 재밌는 게 요거를 처음 찾아낸 분이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입니다. 제가 그걸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네. 수학자가 이걸 처음에 알아낼 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음악도 어떻게 보면 수학이랑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건데. 그쵸, 그쵸. 저는 계속 아까 그 얘기가 영혼이 없다고 하니까 수학 플러스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수학, 영혼, 감정이 하나가 됐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근데 그 영혼이라는 거, 그럼 그 영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근데 어쨌거나 피타고라스가 이제 음률을 만들었어요. 음높이의 상대적인 관계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옥타브가 만들어지는 게 결국 수학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 영혼,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노래를 해요. 진짜 노래를 잘하는 분이다. 근데 뭔가 없어. 키스를 부르는 공기가 느껴지지 않아. 근데 어떤 거는 이분이 막 엄청난 기교와 막 스킬과 막 이런 게 아닌데 맞아요. 듣고 있으면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거는 어디서 오는 차일까요? 그게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가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고 그걸 또 어떻게 노래를 풀어낼 것인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테크닉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뭐 내가 성대를 이건 뭐 불수익은이니까 저희가 막 조절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몇 도를 내야 되니까 뭐 3cm만 뭐 2cm 이건 불가능한 거고 하지만 노래 실력이 부족하지만 눈물을 쏙 빼는 그런 음악들은 테크닉을 다 떠나서 그 깊이가 있는 건데 그 깊이가 뭘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의 좀 힌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 음악을 듣는데 스킬이 아니라 그 사람과 과학적으로?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전해지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노래를 들을 때랑 이 노래를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됐는지를 알고 들을 때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제일 피하고 싶거든요. 제가 음악을 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음악이 저한텐 테라피여서 그런데 누구에게나 스토리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음악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지 저의 스토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나의 인생을 몰랐으면 좋겠고 저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면서 팔지 않아도 그냥 목소리에서 그것이 그냥 전달되는 것 그게 저는 음악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떤 인생을 겪었든지 그것을 막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을 하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은 작곡이 몇 년 전에 아니면 몇백 년 전에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곡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하고 그러면서 저의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을 넣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막 그렇게 구구절절히 내 인생이 어땠고 저쨌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의 인생 말씀해 주셨던 그것을 담아서 저의 영혼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정말 좋은 음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너무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비슷한 얘기긴 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것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떤 스토리를 듣고 그 스토리에 감정이입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해상님의 스토리는 몰라. 근데 그 음악만으로 해상님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스토리가 거기 이입이 되는 거죠. 개인마다 전부 본인들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음악을 듣는 순간 그 음악에 내 스토리가 붙는 겁니다. 사실 해상님의 경험이 담겨 있지 않지만 음악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 사람의 스토리에 내가 이입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만약 그러면 기구한 분들의 음악만 유명해질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스토리텔링이 없이 해상님은 오직 음악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끄집어낸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다음 경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결국은 개개인이 자기의 경험을 그 음악을 통해서 달라붙게 만들 수 있다는 거가 정말 감동적인 음악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스토리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영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20세기 초의 물리학자이자 의사 던컨 맥도걸이라는 분인데 영혼의 무게를 재려고 시도하신 분이에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죠? 저는 음악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피타고라스가 말한 그런 정확한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러면은 있다, 존재한다라는 건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거 제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존재한다라는 걸 어떻게? 저도 사실은 답을 이렇게 딱 내리진 못했던 거 아직 못 내린 것 같아요. 어렵죠, 사실. 네, 어려워요. 존재한다라는 건 뭘까? 그게 되게 어려워요. 과학에서는 존재한다라는 정의가 심플해요. 질량이 있다. 그래서 영혼을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오래전에 질량으로 정의를 하는 좀 심플한 방법이고 실제로는 질량이 없는 빛 같은 애들, 정지 질량이 없는 빛 같은 애들도 존재한다고 하는 게 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질량이 있거나 상호작용이 가능하면 근데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호작용을 관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방법은 딱 하나, 질량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뭘 했냐면 만약에 영혼이란 게 존재한다면 영혼은 무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무게를 재려고 시도하는데 6분의 중증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이 가설을 검증을 합니다. 초대형 정밀 저울을 만들어서 침대째로 임종 직전에 환자를 올려요. 그 다음에 임종하는 순간에 체중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만약 영혼의 무게가 있다면 죽는 순간 무게가 바뀔 것이다. 왜냐면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지? 땀이나 소변 뭐 이런 수분 혹은 폐 공기가 이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무게도 다 고려를 하고 그 외에 다양한 변수를 다 고려했는데 마지막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무게가 있어요. 그게 21g.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영혼의 무게가 21g인가? 여기서 나온 영화가 21g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음 앨범은 21g이다. 근데 보세요. 개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또 죽기 직전에 개의 무게. 그리고 딱 죽는 순간에 무게를 쟀는데 무게의 감소가 없었어. 그래서 개는 영혼이 없네? 사람만 줄어드네? 그러면 진짜 사람만 영혼이 있나 보다.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환자 6명이 전부 21g이 나온 게 아니라 21g이 그냥 평균이었어요. 결과 오차가 너무 크고 무게가 안 줄어든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실험 집단이 사실 6명이라서 너무 소규모인 거고 사실 그 이상의 실험을 하는 건 불가능한 게 죽기 직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너무 비인도적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실험이라고 공격도 많이 받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은 사망을 하는 순간에 폐에서 살아있을 때는 계속 혈액을 식혀주는데 죽는 순간에 혈액을 식혀주지 않으니까 체온이 상승하고 땀이 증가하면서 체중이 감소한 거 아니냐라는 게 나온 거죠. 개는 땀샘이 없어서 호흡으로만 체온을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입을 벌리고 여기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그래서 이제 땀샘이 있고 없고 때문에 차이가 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면서 네네. 실험 자체가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사실 죽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완전 미지의 영역이긴 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떻게 죽는 게 옳으냐? 어떻게 죽는 게 뭐가 좋은 방법일까? 라는 고민에 대한 과학에서의 답은 죽고 나서의 세계는 우리가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준비할 시간에 죽음 직전까지를 준비하는 게 맞다. 즉 최대한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과학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오래 산다는 건 뭐냐? 내가 충분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시간이 좀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간이 좀 느리게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에너지가 요즘에 괜찮네요. 시간은 좀 어떻게 빨리 가세요? 어릴 때에 비해서. 근데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순간순간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어렸을 때는 시간에 대한 생각 없이 재밌게 놀았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좀 반대로 말해서 앞으로 시간은 더 느리게 갈 것 같으세요? 빠르게 갈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나이 들수록 시간 더 빨리 갈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요거는 과학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닐 것 같은데 뭐 과학적일 수 있겠죠. 요거를 연구하신 분이 미국의 신경학자 피터 맹건 박사님. 이분이 실제로 청년과 중장년과 노년, 청년과 광민수 소장님과 노년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요. 네. 마음속으로 3분을 센 다음에 실제 흘러간 시간이랑 비교하는 실험을 합니다. 속으로 3분을 재는 거예요. 결과를 봤더니 청년 참가자는 대부분 마음속으로 잰 3분과 실제 3분이 거의 정확하게 맞았다. 오, 네네. 네. 그런데 60대 이상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더 긴 시간을 3분으로 느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체감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갔다는 거예요. 내가 재는 시간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일은 꽤나 긴 시간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입학하는 등굣길, 처음 뭐 출근하는 출근길 이런 걸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멀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네. 오래 걸리고 이 길이 와 이렇게나 먼 길인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등하교나 출퇴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출퇴근길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심각한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리는 출퇴근길도 나중에는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게 그냥 도착합니다. 시간이 번개처럼 흘러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학습이나 보상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뇌가 계속해서 막 사고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어떤 일들이 나의 생존에 위협이 될지 모르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경계태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고 똑같이 하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은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특별한 자극이 이제 없어요. 반복된 일상 속에. 가는 모든 길들이 그냥 계속 비슷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인지하는 세월의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그래도 좀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더 조금 살아있는 동안엔 좀 더 살아있는 것처럼 살려면 새로운 자극을 좀 주면서 좀 이것저것 배우고 뭔가 도전해보고 그렇게 사는 게 좋겠네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또 말씀하셔서 고대 로마의 시인 호레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희망과 근심, 공포와 불안 가운데 그대 앞에 빛나고 있는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은 그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뻔히 예측되는 모든 반복적인 일상들은 내 시간을 번개처럼 흐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라. 같은 100년을 살아도 200년, 300년 같은 100년을 사는 거죠.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노력하고 경험한다면. 아름답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과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과학 예술, 늘 새로워. 예술 늘 아름다워. 사실 이제 좀 준비한 것들이 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 하나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아까 저 보자마자 물어보셨던 질문인데 관객들의 에너지가 공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네.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 어떤 질문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연습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관객들을 볼 때 그날 같은 레파토리를 불러도 물론 제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관객들이 주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리사이틀이다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객들이 막 어떤 에너지를 보내요. 보내는 그 에너지에 따라서 저의 연주가 달라져요. 그래서 관객들이 항상 저는 그 리사이트를 같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객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 노래의 그 어떤 어느 정도의 실력은 똑같겠지만 제가 줄 수 있는 정도는 똑같겠지만 그 너머의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도파민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
보다 조금 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내가 그 영혼들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나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또 뭐 딕스토크가 되든지 뭐 힐링이 되든지 그런 서로 간의 어떤 대화, 말하지 않는 대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관객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진짜 감성적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과학 채널이니까 그 이성적으로 가보면은 관객들이 보내는 에너지는 사실 딱 하나긴 해요. 그 적외선. 적외선이요? 네. 체온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있는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갑자기 이해가 다 됐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적외선이 나와요. 우리 지금 해상님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오고 네. 제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오고. 그게 에너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건 진짜 에너지죠. 열 에너지. 적외선. 적외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에너지가 있긴 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도 감성적인 부분을 제외해도 실제 물리학에서의 에너지가 존재하긴 한다. 네, 그리고 네. 그들이 내는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더 많은 열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성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콘서트 같은 경우를 할 때 네. 무대 효과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의 없는 편이죠. 클래식은. 막 터지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죠. 잔잔하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고 예를 들어 뭐 폭죽이나 뭐 이런 종이가 날아다니는 비니 날 이런 것들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꽤 있고 이러면 또 이제 적외선 더 나오잖아.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이제 화학 에너지가 또 쓰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조명. 화려한 조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굉장한 그 전자기파 기반의 에너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첨단 장비들이 또 동원이 됩니다. 음향 효과를 위한 네, 장비들도 그쵸, 있고 여러 세트의 장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이 에너지들 때문에. 이 네네. 콘서트 자체가 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어... 근데 재미있는 거는 2019년에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 이분들이 이제 세계 투어를 중단합니다. 그 이유가 해외 투어를 할 때 항공, 조명, 콘서트 관련된 그런 것들이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한다. 네. 그래서 중단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 음악 공연으로 인해 매년 4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콜드플레이가 2022년 3월부터 다시 투어를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봤더니 탄소 배출량을 직전 투어보다 50%까지 줄일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연장의 모든 것을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네. 멋지네요. 진짜 거기 그룹은 너무 멋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콜드플레이 공연에서 무대 바닥, 외부, 중앙, 홀 이런 데 태양광 타일을 설치를 해가지고 공연장이 만들어지면은 충전을 시작해갖고 요 에너지로 공연에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하겠다. 신재생 에너지로. 그 다음에 일회용 야광봉도 안 쓰고 100% 퇴비로 활용이 가능한 식물성 소재로 만든 LED 팔찌를 씁니다. 나이스. 그 다음에 공연에서 터지는 색종이도 생분해 가능한 걸 쓰고 무대 연출 특수 효과에 쓰는 재료들도 전부 재활용 가능한 걸 쓰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투어 때 요거를 이제 항공기 이용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SAF라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겠다고. 요게 이제 그 바이오매스 해조류 폐유로 하는 연료라서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관객의 에너지를 도입합니다. 공연에. 그래서 관객들이 공연을 보다가 발을 구르거나 뛰면 요게 이제 공연장의 전기로 생산돼서 브릴리언트. 활용하는 걸 도입을 했어요. 관객들이 공연을 보다 감동해서 어떤 움직임을 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꿔서 공연장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관객들의 에너지다. 관객들의 에너지로 공연을 만드는 거죠. 멋지네요, 진짜. 이거 어떻습니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한번 해상님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막 쾅쾅 거리면 이제 아니죠. 오 하고 딱 끝나면 이제 박수를 와 이러면 충전 다음 공연 충전 와 이러면 이제 충전돼 갖고 이제 막 와 이러면 이제 막 미친 듯이 막 열광하고 그럼 이제 충전돼서 다음 회차 공연 이 에너지로 뒷 공연은 앞 공연 관객들의 감동에 따라서 감동이 좀 적었다 그럼 다음 공연은 조명이 좀 어두워졌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앞 공연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랭킹 나누겠는데요. 그쵸, 막, 그쵸. 누구 에너지가 더 높았다. 아니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바퀴를 구르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관객들이 너무 피곤하겠네요. 관객들이 이제. 공연 보다가 기분 좋으면 자전거를 돌려. 관객들한테 미안한 일이 생기게 되니 즐기러 오는 게 아니라 일하러 오시는 거여가지고 페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환경을 살리지 않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고 하지만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진짜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공연을 만들어 갑니다. 정말 그들의 에너지로 공연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멋있어요. 여러분이 열정이 없다? 공연을 못 해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 탓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제일 많이 만든 관객 10명을 뽑아서 할인을 해준다던가. 그리고 전국에 있는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요. 공연을 즐기면서 헬스도 하고. 아무튼 되게 진짜 관객들의 에너지를 한번 공연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질문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궤도 씨가 참 저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과학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그러는 게 정말 좋은 파이니어가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응원하고 또 가까이서 응원하고 그럴게요. 아니 근데 진짜 사실 저도 이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고 너무 새로운 걸 많이 배웠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에 대한 방법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원래 중간에 좀 한 소절이라 좀 들어볼까 했었는데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못 여쭤봤어요. 사실은 지금 뭐 음향이나 뭐 모든 것들이 아예 지금 뭐 공연과는 아예 무관한, 노래랑은 무관한 상황인데 혹시 요번 앨범에 있는 것 중에 조금 좀 애정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살짝 한번 약간 욕심이 나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Per noi tu prega sempre e nell'ora della morte nostra. 야 이게 막 쫙 전율이 흐르네요. 와. 근데 전 노래 부를 수 소름이 있는 게 너무 지금. 감사하네요. 아쉽네요. 또 좀 더 얘기를 못한 게. 민태기 박사님은 사실 유체역학이라고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를 영혼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영혼을.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역시. 영혼을 인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기습 인정. 예술의 예술. 승리. 우리 광민 소장님도 계속 이집트에서는 영혼이 있다고. 네. 아무튼 오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보다도 그냥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재밌었고 과학 참 멋진 장르인 것 같아요. 매력적이고 예술가에게도 과학은 떼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같이 이렇게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혜상님의 앨범.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진짜 이거는 너무 명반입니다. 명반. 투 궤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기대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또 엔딩으로 궤도의 과학 속으로 클로징을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궤도의 과학 속으로.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